유니버시아드 대회 준비를 위해 광주시가 떠안아야 할 빚이 내년까지 2천억 원을 넘게 됩니다. 광주시가 내년도 2,5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정부에 승인 요청했는데 대부분 유대회 준비를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국민주주의전당을 광주에 건립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신한 천일염이 포대 상태로 첫 미국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교두보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가 지금의 광주 교도소 터를 법무부가 광주시에 무상으로 넘겨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내년 광주시 채무가 크게 늘게 됐습니다. 올해보다 3배나 많은 2,5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2년 앞으로 다가온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문에 낸 빚만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첫 소식 윤군수 기자입니다. 내년 예산을 짜고 있는 광주시가 최근 정부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빚내서 충당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지방채 발행 규모는 2,500억 원. 올해 900억 원에 비해서 3배 가까이 늘었고 최근 몇 년치와 비교해도 월등히 많습니다. 주된 이유는 2년도 채 남지 않은 유대회입니다. 내년 지방채의 3분의 2, 1,650억 원이 대회 준비에 쓰일 예정입니다. 많은 이유가 이제 유대 시설, 내년도에 이제 대부분 유대 시설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쪽이 많습니다. 올해까지 이미 발행한 지방채 660억 원을 더하면 내년이면 유대회 때문에 지게 될 빚이 2천억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유대회 전체 예산 8천억 가운데 광주시가 감당해야 할 예산은 4,300억 원. 이 가운데 절반 정도를 일단 빚내서 충당하는 건데 마케팅을 통한 자체 수입이 줄어들면 채무액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휘장 사업이랄지 스폰서십 자체 수입을 예상보다 이렇게 늘리지 않으면은 시비 부담은 더욱더 클 걸로 생각이 되고요. 당장은 이자만 갚기 때문에 빚 부담이 크지 않겠지만 원금을 갚아야 하는 2018년부터는 시 재정의 압박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2019년에 세계 수영대회를 치르려면 또 예산이 필요하고 정부 방침대로 국비 지원까지 안 된다면 연이은 국제스포츠대회 때문에 광주시가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순천 정원 박람회에 맞춰 재개장한 여수 엑스포장이 다시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이번에 문을 닫으면 재개장이 영영 어려울 것이라는 걱정이 나오고 있는데 무슨 사연인지 나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초 재개장 계획보다는 늦었지만 순천 정원박람회 개막에 맞춰 지난 4월에 다시 문을 연 여수세계 박람회장.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2일 재개장 156일 만에 관람객 150만 명을 돌파해 지난해 여름의 열기가 아직도 식지 않았음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정원박람회가 끝나는 다음 달 말부터가 문제입니다. 여수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비고는 동절기 점검에 들어가면서 다음 달 21일부터 운영이 중단됩니다. 또 연일 이어지고 있는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도 종료되는 데다 최악의 경우 박람회장이 아예 폐쇄될 가능성도 현재로선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재개장 시한이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방침조차 없습니다. 인근 업체 관계자는 박람회장이 폐쇄될 경우 고객 만족도가 줄어드는 데다 여수를 찾은 관광객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남길 수 있다며 큰 타격을 우려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또다시 박람회장을 폐쇄한다면 사후활용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박람회장 매각이 정부의 의지대로 민간이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박람회장 일부 개장했던 것들을 이제 폐장하게 되면 그나마 이제 민간 기업들의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최근 2차 매각까지 유찰되면서 방향을 잃어버린 박람회장 사후활용. 지금껏 되살려놓은 사후활용의 작은 불씨마저 꺼지는 게 아닌지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인호입니다. 오늘 집중 취재는 한국민주주의전당 입지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당초 서울이 확정적이라는 전망에 미묘한 기류 변화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계상 기자입니다.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시민사회 원로들이 위원회를 꾸려 민주주의 전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대부분의 원로들이 전당을 서울에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광주에 건립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 인터넷이나 교과서를 통해서 왜곡되는 현실에서 광주 정신의 가치를 재조명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또 몇 분 저희들이 접촉한 바에 의하면 광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만하고 기회가 되면 돕겠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기에다 민주주의 전당 유치를 위해 공을 들였던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부지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유치전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전당이 지방에 건립되는 것을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와 4.19 혁명의 진원지임을 내세워 전당 유치전에 뛰어든 마산의 반발입니다. 광주시는 이 때문에 서울과 마산의 민주항쟁 관련 기념관을 세우고 광주에는 민주주의 전당을 건립해서 삼각축으로 운영하는 대안을 검토 중입니다. 마산 쪽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함께 이 점에 있어서 연대하고 그럴 예정이고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전당 부지 결정이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광주시의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네, 앞서 전한 대로 민주주의 전당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세 도시 모두 나름의 역사성을 내세우고 있고 명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당이 광주에 세워져야 하는 이유를 따져봤습니다. 계속해서 송정근 기자입니다. 민주주의 전당을 유치하려는 도시 세 곳은 모두 나름의 명분이 충분합니다. 서울은 한국 민주화의 큰 성과인 87년 6월 항쟁의 본거지임을, 마산은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시킨 4.19 혁명의 발원지임을, 광주는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5월 항쟁의 성지임을 각각 내세우고 있습니다. 역사성으로만 보면 어디가 낫다 덜하다를 가리기 어려울 정도의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성으로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면 민주주의의 현재와 미래의 연속선상에서 가치를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시민들 대다수가 민주주의를 광주의 정체성으로 인식하고 있는 데다 앞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거나 위협받을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곳은 광주라는 겁니다. 현재도 예를 들어 교과서 왜곡 서술 문제라든가 혹은 민주화 세력들에 대한 그 각가지 어떤 비방 이런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민주주의 어떤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도시가 광주 이외에 또 어디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세계적 상징성으로 보더라도 광주가 다른 곳을 압도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5.18 기록물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만 봐도 그렇고 아시아와 제3세계 국가의 인사들이 민주주의를 배우러 한국에 왔을 때 찾는 도시가 어디냐는 겁니다.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은 세계인이 배우고 본받아야 할 정신적 가치고 자산이 됐습니다. 정신의 본고장이고 진원지 도시인 광주에 지난 2003년 시작해 입지 문제를 놓고 10년을 끌어오고 있는 한국 민주주의의 전당은 부지 선정이 임박해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아 문화전당에 이어 민주주의 전당 유치로 문화와 인권의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현재의 광주교도소 부지 전체를 무상으로 광주시에 양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협의회는 법무부가 5.18의 상징적 공간인 교도소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구치소를 세우겠다고 하는 건 인권도시 광주에 수감시설을 2곳이나 생기게 할 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은 역사 왜곡 교과서 퇴출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교육감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교학사 역사 교과서에 대한 시민들의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며 일선 학교에서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역사 왜곡 교과서를 퇴출시키기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오는 30일 열리는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도 퇴출 결의문 채택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한 천일염이 포대 상태로 미국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이런 기세를 이어나가 세계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대형 트럭에 실린 신한 천일염이 컨테이너 박스에 옮겨집니다. 신안군 임자도에서 생산된 천일염으로 모두 미국으로 수출될 예정입니다. 수출 물량은 모두 600톤으로 20kg짜리 포대 3만 개. 미국 수출을 위해 지난해 이 회사의 천일염은 미국 식품의약청 FDA에서 수입 허가를 이미 획득했습니다.
수출 가격은 한 포대에 6,000원으로 운송 비용을 제외하면 국내 가격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수출 양이 이제 많고 또 우리가 미국으로 우리 신한소금을 이제 수출한다는데 굉장히 큰 이제 의의가 있다고 봐야죠. 신한천일염이 포대 상태로 미국 시장에 진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고 LA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한인 시장에 이어 미국 주류 시장 진출도 계획하고 있지만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다른 또의 어떤 규격을 마크 같은 걸 좀 받아야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주이시들이 많이 먹을 수 있는 인증한 마크 코셔라든가. 신한천일염의 품질과 맛이 미국 현지에서 인정되고 가격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면서 수출에 거는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지난해 절도 피해를 본 금은방이 오늘 새벽 또다시 털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새벽 3시 30분쯤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금은방에 2인조 남성이 침입해 귀금속 30점, 3천만 원어치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비업체가 출동했지만 2분 30초 만에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난 이들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이 금은방은 지난해 7월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털려 은제품 수백만 원어치를 도난당했지만 아직까지 이 범행의 용의자들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잠적한 경찰관이 자신이 일하는 경찰서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논란입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교통과 소속 42살 황모 경사가 지난 17일 새벽 2시쯤 우산동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황 경사는 돈을 갖고 오겠다며 사라진 뒤 나타나지 않았으며 닷새 만에야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피해가 가벼운 점 등을 근거로 황 경사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광주경찰청은 황 경사의 음주운전 여부 등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범시민 연석회의는 오늘 대책회의를 갖고 예산이 확보되면 아시아 문화전당의 법인화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한 강 시장의 발언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연석회의는 강 시장 발언의 경우 법인화 반대 이유가 마치 예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경솔한 발언이었다며 시점상 좋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은행의 인수 후보자 선정이 당초 예정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당초 다음 달 초순쯤 인수 후보자를 선정할 예정이었지만 공적자금 선정위원들이 구성되지 않아 예비 입찰 마감 후 다음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공적자금관리위원들은 이달 초 임기가 끝나 새 위원들이 구성돼야 하지만 국회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국회 일정도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어서 상임위 차원의 개별 안건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